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을 가기 전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호치민에서 유명한 맛집 중 하나라네요. 대표 메뉴는 비빔국수. 해산물과 돼지 내장 등 부속물을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국수가 맛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 떠난 지 3년이면 한국 음식이 간절해지기도 할 텐데요. 나만 나왔다 그럼. 한 사람당 7, 8천 원. 한 사람당 7, 8천 원에 먹어야 돼가지고 한국 돈으로 좀 아끼려고 예전에 진짜 안 찾아 먹는 게 약간 습관이 되고 또 베트남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단 음식은 로컬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조금 비싸서 2,000원. 6,000원. 3명이 합쳐서 2,000원,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거 100원. 100원, 100원. 이거 100원이에요. 6,300원. 네. 맛도 좋은데 돈까지 아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아끼며 살아야 남의 나라에서 돈도 벌 수 있겠죠. 성공을 위해 세 사람은 그렇게 절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잠깐 인스타그램 좀 보실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2019년 베트남의 한국인이 세운 신규 법인은 모두 430여 개.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만든 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베트남이죠. 그만큼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그 중에서 호치민 포미홍 지역은 호치민에서도 한국인 창업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호치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포미홍엔 한국인이 연 가게가 무려 300여 개. 그중 절반이 바로 음식점입니다. 이 가게도 바로 그중 하나죠. 올해 나이 44. 신재규 씨가 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호떡입니다. 신재규 씨는 2년 전 이곳에 노점을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뭘로 드릴까요? 네, 꿀하고 씨앗하고 메뉴 있어요, 저기. 꿀 하나 씨앗 3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포장이요. 꿀 모카이, 씨앗 가까이.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씨앗 3개 하고 꿀 하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으세요. 안 그래도 더운 나라 하루 종일 구슬땀이 흐르는데요. 노점은 더 힘듭니다. 이 야외 카페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 주인인데 같이 이제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저 안쪽 골목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예. 이 베트남 사람들도 의외로 여기 호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오히려 더워서 안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네들이 좀 찹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장사 재미를 느끼기까지 그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떡을 팔기 전 분식점을 했는데 그때 입은 손실이 큽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덜컥 그냥 창업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3,700불을 냈어요, 한 달에. 4층짜리 건물.
예, 제일 좋은 그 대로변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 많은 인원들이 와요. 베트남 사람들이 뭐, 떡볶이나 김밥, 뭐 빙수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보통 1인분을 먹기 위해서 3명, 4명씩 같이 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간과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벌어놓고 제 모든 경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사람이. 베트남 창업 열풍을 타고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한 사업. 투자금을 다 잃고도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요. 어머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시는가요? 한 4년 됐어요. 못 간지. 진짜 고생하셨어요. 뼈 아팠던 시간. 하지만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저한테는 좀 떳떳하게 제 몫을 해내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한국에 찾아뵐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손님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딱 tại sao lại cô lát mình cắt 호떡 하나에 700원. 많이 팔아야 남길 수 있죠. Em ơi, anh Lan nha. 마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바빠집니다. 햄 một cái nữa. 햄 một cái nữa.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치즈 소스에다가 햄 그거 추가할 수 있어요? 햄은? 다 햄 들어간 게 햄 토스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이거로 할게요. 예, 이걸로 햄 몇 개 드릴까요? 2개요. 2개 포장해서 드시고 가세요. 이거 먹을까요? 네, em ơi, 햄 2개 ăn ở đây. xong. 그럼 어떻게 반동만 더 주면 되나요? 얼마 더? 네, 12만 동입니다. 2만 원. 네, em ơi. 네, 감사합니다. ăn ở đây nha. 햄 2개. 밤 9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느 베트남인들처럼 재규 씨도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인 재규 씨는 월세 7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선배와 함께 월세를 나눠내며 살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오면 외로움이 밀려오는데요. 좀 적막해요. 네. 좀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외롭죠. 해외 생활이고 또 좀 가족이라도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덜 그래야겠는데 아직 혼자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보다도 계속 호떡에 대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재료를 좀 더 속재료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쓰디쓴 실패의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다시금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고민합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저만의 생각만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그 배워왔던 지식만 가지고 그 접근했던 게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들, 어떤 소스들, 그리고 어떤 가격대들, 그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마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은,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제가 베트남에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녹록치 않았던 시간. 하지만 실패의 요인을 잘 알기에 이 밤이 가고 나면 그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겠죠. 네,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베트남 성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2%가 한국 음식이라고 밝혔고, 한국에 대해 호감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장사로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호치민 한인타운에서 빙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년의 사장은 벌써 3억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창기만 해도 장사가 잘 됐죠. 그러면 맨 처음에 그렇게 정말 600번씩 나가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죠. 제가 그때 밖에 나가지 않고 매장 내에서만 만보를 움직였으니까. 2층, 1층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매장 안에서만 만보 찍었습니다. 이 작은 데서. 하지만 성급하게 2호, 3호점을 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대료인데요. 지금 저희 가게가 3,000불이에요. 이 규모가. 이게 1, 2층 합해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합쳐서 한 50평? 뭐 채 안 되죠. 한 달에 3,000불. 한 달에 3,000불. 근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 한국 부동산과 한국 분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저 8,000불. 8,000불? 네. 코너 자리고. 월 8,000불이면 네. 가능한 임대료. 불가능하죠. 업주가 가져가는 건 정말 작죠. 그 실생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데 현혹이 돼서 오시냐면, 인건비 싸잖아 이러고 와요. 못 남깁니다. 인건비 안 쌉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3명, 4명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15만 불, 20만 불씩 날리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게의 입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호치민 한인타운 상가의 월 임대료는 적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도 넘습니다. 한국 분들 오시면 제가 부동산 절대 조심해서 만나라고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1년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한 달치 임대료를 부동산에 가져가요. 그걸 세입자가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줘요. 올리면 올려서 받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부동산도. 최근 3, 4년 새 한인타운에는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한국인들이 몰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한국인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호치민에서 13년 동안 컴퓨터 판매업을 해온 이준석 씨도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 기존 상인들은 가게를 얻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대로변 쪽에 보면 보통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500불, 2,000불 했던 것이 지금은 더블로 나갔죠. 뭐 5,000불, 5,500불, 뭐 8,000불짜리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벼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 주인이 막 만불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얻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더 비싸죠. 따져보면. 예.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 5천만 하고 여기 몇만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장사를 해서 얼마 돈을 벌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베트남 창업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에선 흔치 않은 권리금 문화도 한국인들 사이에선 보편화되고 있죠. 베트남에서 돈 벌기 참 어렵습니다.